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A PCM,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미국 마케팅 협회의 마케팅 전문가 자격증, 마케팅 공인 마케팅 자격증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격증은 AMA라는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AMA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미국 마케팅 협회라는 곳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먼저 구글에서 definition of marketing, 마케팅의 정의라고 한번 여러분들도 쳐보세요. 쳐보시면 정의가 나오는데 맨 위에 나오는 이건 말고요. 맨 위에 나오는 그 글이 그 마케팅의 정의라는 글이 나오는데 이 글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www.ama.org 아메리칸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이제 만든 글이란 걸 알 수 있죠. 미국 마케팅 협회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마케팅의 정의를 내리는 곳입니다. 그만큼 마케팅의 이론적인 어떤 중심 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위키피디아라는 그 백과사전 사이트, 오픈 백과사전 아시죠? 여기서도 이 중간쯤 보시면 Th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미국 마케팅 협회의 정의, 마케팅 정의를 소개하고 있죠. 방금 미국 마케팅 협회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마케팅의 정의를 내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의뿐만이 아니라 그 저널이라고 하는 학술지죠. 학술지도 굉장히 권위 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세계에서 두 번째로 권위 있는 Journal of Marketing, 둘 다 AMA가 발행하는 학술지, 즉 저널입니다. 저널 랭킹이 있어요. Scientific Journal Ranking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널 랭킹을 보시면 1위가 Journal of Marketing이고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이고 2위가 Journal of Marketin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케팅의 학문적인 중심이다 라는 말을 강조드릴 수 있고, 자, 이번엔 마케팅 자격증이라고, 영어로 마케팅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한번 구글 검색창에서 쳐봅시다. 그러면 위에 광고가 몇 개 나오고 광고 빼고 그 다음 나오는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PCM,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그 Professional Certified Marketer 시험이 나오고 있죠. AMA 사이트예요. 자, 이번엔 최근에 또 쳐봤어요. 마케팅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쳐봤더니 이번에도 제일 위에 나오죠. 이게 이제 비즈니스.com이라고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추천한 5대 자격증 중에 이제 PCM 디지털 마케팅 자격증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나오고 그다음 최상단에 있는 게 미국 마케팅 협회의 PCM, 그것도 디지털 마케팅 자격증이 제일 위에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바로 밑에 있는 게 PCM이고, 즉 마케팅 자격증을 치니까 상단 페이지를 우리 그 PCM 자격증이 거의 도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죠. 자, 2016년도에 나온 그 O.C. 페럴과 윌리엄 프라이드의 유명한 학부생을 위한 마케팅 교재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마케팅 원론집 내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 그 머리말을 좀 보겠습니다. 머리말을 보면 자, 위에 보시면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의 프로페셔널 서티파이드 마케터라는 부분이 나오죠. 네, 이 책의 그 머리말에서 우리 자격증을 소개하고 있죠.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인데도 우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케팅의 아버지,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코틀러 박사,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분도 AMA의 그 마케팅 자격증에 대해서 이분의 유명한 저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격증은 널리 알려지고 인기 있고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격증, AMA PCM 자격증은요, 2001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때 나왔을 때는 그 필기 시험이었어요. 필기 시험, 종이 PPT 시험이라고 페이퍼 베이스드 필기 시험이었었는데
오시 페럴이라는 교수님의 주도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처음 생겼어요. 이때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보던 시험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 시험은 이제 크게 변화가 생겼는데 새로운 내용으로 문제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무료 연습 문제와 스터디 패키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PBT,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에서 온라인 CBT, 컴퓨터 베이스드로 바뀌었습니다. 자, 간단한 연혁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2016년도에 제가 이제 강의를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에서 이제 사내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PCM 자격증으로.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사내 교육도 실시해서 2017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2016년 가을에는 그 첫 교재를 만들어서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응시 자격 조건이 없어졌어요. 원래는 대학생은 자격증을 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봄부터 대학생 응시 자격 제한 조건이 폐지되는 바람에 이제 대학생도 얼마든지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비가 원래 300불이었어요. 300불이었고 비회원은 500불이었는데 시험비가 회원 기준 300불에서 99불로 크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많이 없어졌지요. 더군다나 원래 시험이 1회 시험 보는데 300불이었었는데 3회 시험에 99불이 되었으니까 더 이제 부담이 없어졌지요. 그 다음에 2017년 작년 5월 달에 지금 새로 생긴 PCM, DM, 즉 디지털 마케팅 시험을 위한 오프라인 집합 교육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1월 달에 디지털 마케팅이 생겼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컨텐츠 마케팅도 생겨서 지금은 PCM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PCM 디지털 마케팅, PCM 컨텐츠 마케팅, 그 다음에 PCM 마케팅 매니지먼트. 제일 먼저 생긴 거는 마케팅 매니지먼트고, 그 다음이 디지털 마케팅, 그 다음이 컨텐츠 마케팅,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 제 녹음 파일이 이제 들려지는 그 이페스 코리아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AMA PCM 온라인 과정을 공식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자, 2017년도에 54명이 PCM 합격을 했습니다. 이 중 2명은 저를 포함해서 디지털 마케팅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죠. 자, 2017년도에 또 한 가지 큰 사건은 그 PCM 자격증 보유자의 모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PCM 커뮤니티, 아직 가칭이긴 한데 이게 생겨가지고 2012년도에 그 애니얼 미팅, 마치 송년회 같은 컨셉으로 특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제 소셜라이즈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YBM 종로의 YBM 어학원과 제휴해서 PCM 교육을 함께 하기도 했어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그 AMA PCM 코리안 한국 모임의 사진입니다. 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모여서 식사도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서로 명함 교환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올해 소식이에요. 오늘 4월 26일 현재 올해만 24분의 추가 합격자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총 전체 우리나라 합격자가 87명으로 늘었고요. 올해 시험 3개 중에서 마케팅 매니지먼트 시험에 시험이 개편되고 시험비도 응시가 아니라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99불인데 249불로 꽤 많이 이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5월 중순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AMA PCM
우리가 왜 따야 할까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고민한다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공신력인데, 공신력이라고 한다면 그 자격증을 누가 주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AMA, PCM은 앞에 그 이름에도 나타난 것처럼 AMA, 세계 최대의, 세계 최고 권위의 마케팅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 주관을 하니까, 그런 가장 권위 있는 마케팅 기관이 보증을 하는, 주관을 하는 그런 자격증이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이 자격증이 그냥 자격증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권위 있는 자격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자격증은 마케팅의 기본적인 통찰과 지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평가해주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면 지속적으로 나는 마케팅 공부를 하고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매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갱신을 위해서도 계속 월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증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험이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비즈니스 영어 실력과 마케팅 실력을 동시에 증명해주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은 제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사를 하신 분들의 증언들 어떤 저한테 하신 그런 말씀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면접 볼 때 면접관들께서 굉장히 이 자격증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하시고 많은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들께서도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모 대학교 몇몇 학교에서 교수님들께서 수업 시간에도 AMA, PCM 자격증을 응시하고 따라하고 그렇게 독려를 하신다는 말씀을 그 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여러 번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진들은 우리 AMA, PCM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들을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이 장표는 외국 회사죠. 외국 회사, 필립 모리스, 그 다음에 히다치나 마이크로소프트, HTC, 페이팔, 그 다음 미국 교육부, 미국 정부, 육군, 이런, 그 다음 아베크롬비 앤 피치, 갤럽 마케팅 리서치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톰슨 로이터, 보다폰, KPMG 등등, SAP 같은, 바스프 같은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들의 직원들, 마케터들이 PCM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링크드인에 PCM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 미국 및 이제 국외 기업들 현황이고요. 자, 이번엔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AMA PCM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삼성, LG, SK, KT, 기아 등 그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종근당이나 다양한 제약회사들, 그 다음에 IT 기업들, 휴맥스 등, 그 다음에 플리토 같은 벤처기업, 스타트업들,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서비스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SOL 같은 곳도 있고, 다양한 굉장히 많은 금융사서부터, 그 다음에 손해보험회사,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종에서 AMA PCM을 보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교 학생들도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양한 국내 대학교, 고대, 연대, 이대, 외대, 경희대 등 굉장히 많은 우리 국내 대학교 학생들이 따고 있고요. 우측을 보면 해외 유학생들도 해외 유학에서 돌아오시기 전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돌아오셔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미국 마케팅 협회 자격증이 더 이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학교, 미국 대학교 및 북경대, 그 다음에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들까지도 많이 우리 자격증을 공부하고 취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교육을 진행하는 그 PCM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MM이고요. MM은 마케팅 매니지먼트. 이게 이제 2001년도에 생긴 그 오리지널 자격증이 이제 MM이고, 새로 생긴 그 DM, 디지털 마케팅 자격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PCM, DM, 디지털 마케팅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격증은 여기 나온 것처럼 7가지 도메인, 그 도메인 또 섹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7가지에 그 대해 그 측정을 합니다. 먼저 매트릭스 앤 컨버전. 매트릭스란 말은 그 성과 측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났느냐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SNS라는 그 표현하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에 대해서도 링크드인 같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 커뮤니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 이메일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도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었다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PC, 모바일,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 하에서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 하느냐. 여기서 이제 그 많이 쓰는 툴들도 해주고요. 그 다음 이메일 마케팅에서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점을 피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UI, UX, 이제 PC나 모바일 페이지의 어떤 그 레이아웃이나 프레임이나 아니면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엔 온라인 광고예요.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있는 그 광고 관리자.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광고 툴인데,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SEO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해서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인데요. SEO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SEO는 광고에 의한 상위 노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구글에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광고가 아닌 이런 거 유기적인 검색이라고 하는데, 유기적 검색을 통해서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콘텐츠 마케팅인데요. 마케팅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UI, UX라면 콘텐츠 마케팅은 그 콘텐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뭐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7가지 도메인, 7가지 섹션에 대해서 그 PCM, DM, 디지털 마케팅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PCM, MM이에요. 마케팅 매니지먼트죠. 마케팅 매니지먼트와 DM의 큰 차이는, DM은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에 특화된 그런 부분이고, MM은 어떤 한 부분에 특화된 게 아니라 마케팅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총괄적인 통합적인 통찰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마치 대학교 때 마케팅 공부라고 친다면 마케팅 원론 정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공부하고 그 원리를 파악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도메인을 다루죠. 가장 먼저 다루는 부분이 마케팅 윤리예요. 특히 AMA가 마케팅의 윤리성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마케팅 윤리를 제일 앞부분에서 먼저 다룬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전략적 마케팅. 먼저 마케팅의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의 플래닝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타겟팅과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소위 전략적 마케팅 플랜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엔 밸류 크리에이션. 밸류 크리에이션은 소비자가 원하는 밸류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은 제품에 대한 부분이죠. 뭔가를 밸류를 만드는 건 제품. 그 다음에 밸류 캡처는 밸류를 고객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어떤 이윤을 어떤 취득하는 이 부분은 우리 4P 마케팅 믹스에서 말한
그 프라이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밸류 캡처고요. 그 다음이 밸류 딜리버리. 밸류 딜리버리는 밸류를 갖는 그 어떤 오퍼링을, 이 밸류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과정, 즉 유통 그리고 물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로 밸류 딜리버리입니다. 그 다음 배우는 것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거는 뭐 밸류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고객에 대해 이 제품이 갖는 밸류를 알리는 단계죠.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알리고 설득하고 상기시키는 그 세 단계가 모두 포함되는 부분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다른 말로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IMC라고 불리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이밸류에이션. 이밸류에이션은 마케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매트릭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부분을 우리는 마케팅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8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과목이 바로 마케팅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PCM 응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PCM의 응시를 하기 전에 먼저 AMA의 회원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AMA 회원 가입비가 50불에서 195불 사이에 있는데도 왜 들게 하느냐? AMA 회원을 가입하면 시험비를 200불 이상 할인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AMA를 가입을 하면 가입을 안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AMA를 가입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일반 직장인 같으면 연회비가 195불로서 지금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해요. 하지만 학생은 50불이고요. 50불이어서 이제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AMA 회원 가입을 꼭 하셔야겠죠. 그죠? 195불이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시험비 할인폭이 적어요. 적지만 학생이나 아니면 3년 차 이내의 직장인들은 그 회원 가입비가 100불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AMA 회원을 가입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일반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3년 차를 초과하는 일반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원 가입을 안 하시는 것보단 더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원 가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시험 형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간단한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5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서 이제 한 문제를 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PCM 마케팅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지선다. A, B, C, D, E 중에 한 앤서 초이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이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80%가 넘으면 합격, 그 다음 80%가 못 넘으면 불합격. 80%까지는 합격이에요. 즉 120문제죠. 120문제를 맞추면, MM의 경우 120문제를 맞추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PCM 자격증 모습이에요. 이건 MM 자격증 모습이고요. 자,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자, DM은, 디지털 마케팅 시험은 120문제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매니지먼트 시험은 150문제예요. 중하신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휴식 시간이 DM은 15분, MM은 30분간 쉴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굳이 안 쉬고 그냥 끝까지 시험 볼 수도 있고요. 중간에 시험 휴식을 뜨는데 휴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합격 기준은 80%예요. 그 다음에 시험은 3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AMA 회원을 가입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노란 부분이 바로 AMA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이 볼 수 있는 시험 응시료예요. DM은 249불로 다소 비싸지만 MM은 99불이고요. 사실 MM도 이제 5월 달 내로 249불로 인상 예정입니다. 근데 MM의 경우에는 문제를 인상 전에 문제를 어떤 충격
그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인상전의 문제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99불로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엔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합격증이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식 저는 이제 자격증 보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무제한 연장되는 게 아니고요. 3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영어로는 그 보수 교육 학점을 CEU라고 하는데 Continuous Education Unit, 뭐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계속 교육 학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CEU를 따셔야 해요. 3년간 유효기간인데 3년간 30학점을 따야 돼요. 즉, 이렇게 좀 널리 평균적으로 한다면 그 1년에 10학점씩 따는 셈이죠. 그래서 그 AMA 사이트 중에 elearning.ama.org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가셔서 그 자기가 그 딴 학점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학점은 어떻게 딸 수 있냐면요. 어떻게가 아니라 학점의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온라인 교육으로 25학점까지 딸 수 있고 오프라인 교육으로 25학점까지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통해서 20학점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강연을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해서 10학점 그 다음에 뭐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자를 만들거나 해서 10학점 그 다음에 AMA 회원이 되면 1학점 이렇게 해서 최대 딸 수 있는 학점들이에요. 여기 나온 학점들이 최대 딸 수 있는 학점들이고 이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30학점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딜 가서 5시간짜리 뭐 교육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10시간짜리 교육을 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10시간 동안 어디에서 수업을 들었다는 것을요. 아까 말씀드린 elearning.ama.org에다가 나는 강사가 지도하는 그 한국마케팅교육연구소의 강사가 지도하는 모모 교육을 10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하고 써주고 클릭을 하면 AMA에서 그걸 심사를 한 다음에 10학점을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AMA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AMA 사이트에 있는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를 들으신다면 자동으로 학점이 여기 기록이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들은 교육은 AMA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그러니까 타이핑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AMA에서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연 10학점을 따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저와 이패스 코리아가 매월 초순경에 이 CEU 학점을 드리기 위한 매월 2학점짜리의 그 마케팅 특별 강좌를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합격하시면 매월 초순에 그 2학점씩 들으시면 그것만 해도 이제 12학점이기 때문에 그죠? 연간 12학점이 아니죠. 24학점이죠. 그렇죠? 그것만 들어도 그죠? 그러니까 충분한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 그 CEU도 채울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서 좋은 교육도 들을 수 있고 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AMA PCM 디지털 마케팅과 마케팅 매니지먼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